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스태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스태틱 중에서도 메서드 앞에 붙는 스태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받았었던 게 아니라 질문이 나왔던 걸 봤었는데요. 특히나 저희 그 비공식 채널이었던 오픈 채팅이 있었거든요. 프리코스 오픈 채팅방. 거기에서 스태틱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메서드 앞에 붙는 스태틱이죠.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았었는데 언제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냐? 어떤 건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고 어떤 건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게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코드 리뷰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도 꽤나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답변했던 내용에서도 충분하지 않아서 조금 더 추가로 질문 주셨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더 보완하는 설명을 오늘 좀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정답과는 먼 내용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는 거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세요. 어, 설명을 일단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답변을 하거든요. 스태틱을 왜 붙이셨나요? 라는 질문이 붙으면 이 답변을 합니다. 저는 메서드가 일정한 입력값에 항상 동일한 출력값을 반환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즉 순수함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면 그때 스태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항상 드려요. 이 답변으로 만약에 충분한 답변이 되신다면 영상을 뒤로까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수학을 진짜 잘 못해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셨어가지고. 근데 이 영상만에서, 이 영상만에서의 약속이라고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틀린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용어 같은 게. fx는 y, 요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fx, 요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게요. x는 함수의 입력값, y는 함수의 출력값이라고 부르기로 할게요. 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fx 함수에다가 f라는 함수에다가 요걸로 해야겠다. 예, f라는 이름의 함수라고 할게요. 지금 f라는 함수에 1을 넣은 거죠. 입력값으로. 그러면 출력값이 2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겠다. f3을 넣으면 4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f10을 넣으면 11이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f라는 함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입력값에 플러스 1을 해서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볼게요. f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또 f2라는 함수도 있어요. f1이라는 함수에 1을 넣었어요. 2가 나왔어요. f 계속 연속해서 넣는 게 아니라 완전 별개 독립의 시행이에요. 같은 함수를 실행하더라도. 네. 10이란 걸 넣었어요. 11이 나왔어요. F1에 20을 넣었어요. 21이 나왔어요. 완전히 독립으로 시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입력값과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F2의 경우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F2에 1을 넣었어요. 2가 나왔어요. F2에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으니까
뭐 20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 헷갈리니까 선 하나 그어야겠다. 계속 위에 걸 자꾸 보게 되네요. 네. F1은 입력 값에 플러스 1을 해서 반환하는 함수, 아까 f라는 함수와 똑같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리고 f2라는 거는 입력 값에 곱하기 2를 해서 반환하는 함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렇게 동작하는 것 같잖아요. 추론했을 때 1을 넣으면 곱하기 2를 해서 2가 나오고,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서 20이 나오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추론하기 어려운 어떤 상태, 환경에 있었다고 해볼게요. 동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냐. 요거는 지금 한 건 한 건이 독립적인 시행이었는데,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예상하는 값, 위에 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값은, 첫 번째 2, 그리고 두 번째는 20이죠. 그런데 실제 값이 2, 30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사실 얘네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었냐면 좀 억지일 수 있어요. 예제를 막 급하게 만들어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f1이라는 함수는 입력 값에 플러스 2를 해서 더 해서 반환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결과값을 어딘가 어떤 주체가 기억해 놓을 만한 어떤 변수값, 아이고, 변수값에 저장하고 반환하는 1을 더해서 반환을 하는 함수가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 결과값 있잖아요. 그 연산을 한 함수의 결과값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주체가 기억해 놓을 만한 어떤 변수값, 아이고, 변수값에 저장을 해놓고 반환을 하는 거죠. 반환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f2라는 함수는 어떤 거였냐? 입력 값에 곱하기를 하고 반환하는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입력 값에 위에 이 어떤 주체가 기억해 놓을 만한 어떤 변수값, 얘의 초기값이 있다고 해볼게요. 초기값은 1이라고 해볼게요.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변수값에 어떤 수를 곱하냐? 입력값에 이렇게 곱하는 거죠. 해서 반환하는 함수인 거죠. 조금 복잡한데 좀 쓸데없는 기호들을 지워볼게요. 변수값에 플러스 1을 해서 그 값을 곱한 다음에 반환하는 함수인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실행되지 않았던 첫 번째 F2가 첫 번째로 실행되는 순간에는 얘는 초기값이 1이라서 1 플러스 1 해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변수값과 이 변수값이 공유되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주체가 기억해 놓은 어떤 변수값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설명이 돼요. F1이 시행이 됐을 때 어땠어요? 결과 함수의 결과 값이 2가 됐죠. 그리고 2를 변수에 저장, 어떤 변수에 저장해 놨어요. F2가 왔어요. 10이 왔어요. 함수의 결과값을 어떻게 구하냐? 10 곱하기 어떤 변수에 지금 2가 들어있죠? 2 플러스 1 해서 30 이렇게 나온 거죠. 을 반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는 30이 나오게 된 거죠. 2, 20이 아니라 2, 30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한번 끊고 갈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어떤 주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덧붙일 때 다들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했던 어떤 주체는 인스턴스죠. 객체죠. 인스턴스. 아이고, 인스턴체는 뭐죠? 인스턴스 객체를 합친 말이네요. 인스턴스가 기억하는 어떤 변수값인 거죠. 그럼 인스턴스가 기억하는 어떤 변수값이란 건 뭐예요? 필드. 우리가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필드 값 말이에요. 클래스 메뉴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있기도 하는 이런 필드 값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필드 값에 저장하거나 반환하는 기능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필드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인 거죠. 이 F1이라는 거는. 그리고 F2라는 것도 이거는 계산의 결과값을 필드에 영향을 미쳤던 건데 얘는 반대로 저장된 그 저장되어 있는 필드의 값에 결과값이 영향을 받는 얘는 필드에 영향을 주는 함수였던 거고 얘는 필드에 영향을 받는 함수였던 거죠. 그런 함수였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여기가 아니군요. 이렇게 쉽게 추론을 했던 것과 다르게 전혀 추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얘도 플러스 1을 하는 함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f 누군가 이거 사실 필드 값이 1이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필드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에서 뭐 세터를 썼든지 불렀든지 어쨌든지 간에 필드 값을 100으로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로 행동을 했지만 어떤 순간에 그럼 100 하면 101 나오겠지 했는데 2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 예측할 수 있었던 함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 결과값이 필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지도 않는 이런 함수를 순수함수라고 부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수학 공부를 아주 게을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순수함수에 가까운 성질이다. 라는 건 제가 말하는 순수함수에 가까운 성질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결과값이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순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수함수에 가까운 성질을 보이면 이럴 때에 스태틱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고려할 수 있는지까지는 만약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신다면 거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요런
요런 결과값이 필드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요런 함수를 우리는 메서드,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인스턴스 메서드, 자바 안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제가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과값과 필드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측, 예측한 어떤 동작 이외에 어떤 것을 한다라고 해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이드 이펙트 함수라고도 불러요. 메서드를.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는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순수 함수, 스태틱 메서드, 사이드 이펙트 함수,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 기준에 따라서 조금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아닌데 스태틱을 고려한다가 될 것 같아요. 왜 무조건은 또 아니냐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지 안 드렸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뭐 중복이 될 수 있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 함수가 공유되면 안 되는 코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은 아니고 저보다는 아마 저 자바의 정석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남궁성님의 자바의 정석에서 훨씬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유튜브 강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스태틱을 한번 찾아보시면 스태틱과 공유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설명을 안 해주신다면 다른 자바 기본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어쨌든 공유라는 성질을 제외한다면 아니면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스태틱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밑에 이제 예시 코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라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 필드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이놈 상수입니다. 상수. 예. 어디서나 일정한 값을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있을 때는 최소한 실행 중에 있을 때는 일정한 값을 이제 보장하는 상수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최소한 실행하는 중에서는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값, day of increase라는 어떤 값이 올 때 이게 뭔 값인지 몰라요. 뭐 변수명을 봐도 뭔 값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뭐 대충 그냥 뭐 1이라는 게 온다라고 해볼게요. 1이라는 게 오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몇이냐? 1000이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게 오면 1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죠. 100 플러스 1000이니까 1100. 1이란 게 오면 항상 1100을 반환해주는 함수인 거죠. 얘는 메서드인 거죠. 다른 것에 어떤 것에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만약에 또 10이란 게 와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지 않고서도 여기에 구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않고서도 항상 얘는 10이 오면 몇을 돌려줘야 되죠? 2000이죠, 2000. 얘는 10을 주면 항상 2000을 줘.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함수들에는 스태틱을 붙이는 걸 저는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요게 왜인지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말았는지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 순수 함수적인 성질을 보인다. 그럼 순수 함수라고 부르진 않고 순수 함수적인 성질을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었잖아요. 순수 함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라고. 왜냐면 얘는 함수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얘도 어쨌든 어떤 프로모션스라는 클래스의 일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단지 그 프로모션스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어떤 메서드 중에 하나이지만 어쨌든 프로모션스가 가진 상태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어떤 녀석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요럴 때 쓴다. 첫 번째 경우로 요럴 때 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어쩌면 비슷한 경우일 수 있는데, 어, 예, 이런 식으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싶을 때, 저희가 뭐 팩토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어, 인스턴스한테 인스턴스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라고 말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를 뭔가를 생성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상태의 전제는 뭐예요? 생성 전, 뭐 준비는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생성 전이니까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스턴스라는 게 존재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라고 말하면 복잡한데 이것도 아까 첫 번째 프로모션스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어떤 입력값을 주면 어떤 어떤 상태를 가진 인스턴스를 만든다. 무조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저는 조금 스태틱 키워드를 메서드에 붙이는 걸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게 설명이 시원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직접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어서 설명을 하지 않는, 더 자세하게 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그 부분만 빼면은 이걸 이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 없으신 정도로 설명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순수 함수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면 스태틱을 고려합니다. 라고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덧붙여진 설명은 이제 제가 아까 그 어떤 입력값과 출력값이 이제 일정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이제 네, 여기서 설명했죠. 맨 처음에. 네, 요게 이제 순수 함수에 가까운 성질이다. 입력값과 출력값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횡설수설 설명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